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사람들 속에 있어도 이상하게 외로워지고,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도 마음 한쪽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순간 말입니다. 분명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쉬지 않고 책임을 다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불안이 생기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온 걸까? 중년이 되면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마음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달리느라 몰랐습니다. 먹고 사는 일, 자식 키우는 일, 남들에게 인정받는 일에 정신없이 끌려다녔습니다. 남편으로 살아야 했고, 아내로 살아야 했고, 부모답게 살아야 했고, 좋은 사람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자기 자신은 점점 사라집니다. 많은 중년들이 말합니다.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것도 피곤합니다. 괜히 혼자 있고 싶습니다. 예전처럼 웃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마음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오래 자기 마음을 모른 척하며 살아왔다는 신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강해질수록 자신의 진짜 감정은 점점 눌리게 됩니다. 힘든데 괜찮은 척하고 외로운데 웃는 척하고 지쳤는데 계속 버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억눌린 마음은 중년이 돼서야 조용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괜히 지난 일들이 떠오릅니다. 이미 끝난 대화, 상처받았던 기억, 후회되는 선택들이 반복해서 떠오릅니다. 몸은 피곤한데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TV를 켜놓고 멍하니 앉아있지만 사실 마음속은 아주 시끄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가족에게 짜증이 늘어납니다. 별일 아닌데 화가 나고 괜히 서운해지고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 감정의 밑바닥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은 모른다. 그 외로움이 오래 쌓이면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과도 멀어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비교하는 마음이 더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친구 자식은 성공했다는데, 누구는 건물을 샀다는데, 누구는 노후 준비를 다 끝냈다는데 자꾸만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비교의 끝에는 늘 불안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내 인생은 실패한 걸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사람은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 이미 자기 삶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괴로움의 시작을 남과 비교하는 마음, 붙잡으려는 마음, 놓지 못하는 마음에서 찾습니다. 인생은 원래 변합니다. 몸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감정도 변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젊음도 붙잡고 싶고, 사람 마음도 붙잡고 싶고 예전의 행복도 붙잡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무상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년의 괴로움은 사실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변하는 세상을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아끼고 참고 희생하면서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자기 시간을 가져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 크고 난 뒤 문득 집안에 혼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잘 컸고 생활도 크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허전했습니다. 그때 처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는 한 번도 내 마음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구나. 많은 사람들이 중년이 되어서야 처음 자기 마음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인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을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괜찮아지려 하지 말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조용히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잠들기 전 딱 3분만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핸드폰도 끄고 TV도 끄고 그냥 가만히 숨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아주 천천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정말 괜찮은가? 나는 왜 이렇게 지쳤는가? 나는 언제부터 내 마음을 외면했는가? 아마 처음에는 쉽게 답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시작하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중년의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남처럼 사는 삶을 멈추고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 말입니다. 사람은 중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행복이라고 믿었던 것들 중 사실은 행복이 아니라 버티기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늘 배웠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야 하고 안정된 직업을 가져야 하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결혼을 하면 행복할 거라고 했고 집을 사면 안정될 거라고 했고 돈을 모으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을 달립니다. 쉬지 않고 일하고 참고 견디고 자기 마음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원하던 것을 이루고 나서도 마음은 쉽게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년이 될수록 설명하기 어려운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평생 쫓아온 것들 중 많은 것이 진짜 내 마음의 바람이 아니라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성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쉬는 날에도 돈 걱정을 했습니다. 자식 학원비, 대출, 노후 준비까지 늘 마음속에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앞두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오래 달려왔을까? 통장에는 돈이 조금 모였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만 있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어서야 알게 됩니다. 사람은 돈이 부족해서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없이 살아서 더 지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 어떤 여성은 평생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살았습니다. 아이를 위해 참고 가족 분위기를 위해 웃고 자기 감정은 늘 뒤로 밀었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은 척했고 서운해도 이해하는 척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모두 독립한 뒤 집안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자신은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중년의 외로움은 사람이 혼자라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자기 자신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명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습관처럼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사람은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비교는 또 다른 비교를 만들고 불안은 또 다른 불안을 부릅니다. 집이 생기면 더 큰 집이 보이고 차를 사면 더 좋은 차가 보이고 남의 자식과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교하는 동안 사람은 점점 자기 삶의 소중함을 잊어버립니다. 사실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버텨왔고 수없이 상처받으면서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늘 부족한 것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마음이 늙어갑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후회가 사람을 많이 괴롭힙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조금 더 나를 위해 살았더라면 왜 그렇게 남 눈치를 보며 살았을까? 하지만 불교에서는 과거를 붙잡는 마음 역시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현재의 삶까지 무너집니다. 인생은 원래 완벽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아쉬움이 있고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삶만 실패한 것처럼 느낍니다. 왜냐하면 남의 행복은 크게 보이고 자기 아픔은 더 가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년에는 무엇보다 자기 마음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지금 내가 왜 지쳤는지, 왜 자꾸 화가 나는지, 왜 혼자 있으면 허전한지 그 이유를 천천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억지로 강해지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솔직한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많이 지쳤구나. 나는 사실 외로웠구나. 나는 인정받고 싶었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사람은 조금씩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주 작은 연습 하나를 해보십시오.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았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남을 위해 살던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중년의 아름다움은 젊음에 있지 않습니다. 많이 가져서도 아닙니다. 비로소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중년이 가진 가장 깊은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람은 남들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답게 살아가는 삶을 천천히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중년이 되면 사람은 이상하게 조용한 시간이 두려워집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계속 무언가를 틀어놓습니다. TV를 켜고 유튜브를 보고 괜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립니다. 집 안이 조용해지는 순간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어떤 감정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 그렇습니다. 낮에는 괜찮았던 마음이 밤만 되면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괜히 불안해지고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괜히 우울해지는 시기지. 하지만 사실 그 감정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외면해온 자기 마음이 이제야 조용히 말을 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돈 벌어야 됐고, 아이 키워야 했고, 가족 챙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들여다볼 틈이 없었습니다. 힘들어도 넘어갔고, 상처받아도 참았고, 외로워도 그냥 버텼습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면 삶의 속도가 조금 느려집니다. 아이들은 커가고 직장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관계도 어느 정도 정리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조용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감정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 깊은 곳에는 생각보다 많은 외로움과 후회, 그리고 상처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밤마다 잠들기 전에 계속 같은 생각을 반복합니다. 내가 잘 살아온 걸까?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 앞으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특히 중년 이후에는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 자주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자식을 키우는 것이 삶의 이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목표들이 하나씩 끝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아주 큰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괴로움이 밖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평온하고 어떤 사람은 끝없이 불안합니다. 그 차이는 마음을 바라보는 힘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자기 마음을 제대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힘든 감정이 올라오면 바로 피하려고 합니다. 술을 마시거나 계속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피한다고 해서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눌러둘수록 마음은 더 지쳐갑니다. 어떤 중년 여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괜히 눈물이 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큰 문제도 없었고 생활도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이상해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참고 살아온 감정들이 이제야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평생 강한 척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중년은 더 그렇습니다. 부모 역할, 남편 역할, 아내 역할, 직장인의 역할 속에서 늘 괜찮은 척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숨기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하지만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눌러도 마음속 어딘가에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진 어느 날 그 감정이 갑자기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년에는 무엇보다 자기 마음과 친해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알아차림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감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불안도, 외로움도, 두려움도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외롭구나. 아, 내가 많이 지쳐 있었구나.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안을 없애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불안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감정이 생기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중년의 불안은 삶이 실패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자기 마음을 외면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밤에는 아무것도 틀어놓지 말고 잠시 조용히 있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괜히 허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당신은 처음으로 자기 마음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중년 이후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삶 말입니다. 중년이 되면은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것을 통제하고 싶어집니다. 건강도 잃고 싶지 않고, 돈도 잃고 싶지 않고, 가족도 내 뜻대로 잘 살아주길 바랍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마음은 그렇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밥 먹는 것부터 공부까지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자식의 인생까지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좋은 직장에 가야 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하고, 실수 없이 살아야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는 점점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생각과 다르게 선택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 많은 부모들은 불안해집니다. 왜 내 말을 안 들을까?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살까? 그러면서 마음속 분노와 걱정이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사실 그 감정의 깊은 곳에는 사랑보다 더 강한 두려움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괴로움이 집착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은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집착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몸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밤을 새워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작은 통증 하나에도 불안해집니다. 병원에서 검사 날짜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사람은 수십 번씩 최악의 상상을 합니다.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미래의 불행 속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어떤 중년 남성은 건강검진 이후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합니다. 의사가 단순히 추가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을 뿐인데 머릿속에서는 계속 나쁜 생각만 반복되었습니다. 큰 병이면 어떡하지? 가족은 어떻게 하지? 나는 이제 끝난 걸까? 하지만 며칠 뒤 결과는 단순한 스트레스성 증상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기를 가장 괴롭힌 것은 병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붙잡으려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미래를 완벽하게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안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원래 예측할 수 없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오늘 건강했던 사람이 내일 아플 수도 있고, 힘들었던 사람이 뜻밖의 행복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늘 좋은 것은 오래 붙잡고 싶어 하고 나쁜 것은 절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마음이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감정도 변하고 사람 마음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다 큰 아들에게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밥은 먹었는지, 왜 늦게 들어오는지, 왜 말을 짧게 하는지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들은 점점 지쳐갔고 대화는 자꾸 다툼으로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널 얼마나 위해줬는데.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통제하려고 해.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사랑이라고 믿었던 행동 속에 사실은 불안과 집착이 숨어 있었다는 걸 처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많은 괴로움은 이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붙잡으려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붙잡을수록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억지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흐름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책임을 지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놓는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놓으면 무너질 것 같고 내가 챙기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관계도 마음도 삶도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작은 것 하나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자식 걱정을 잠시 멈춰보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계속 상상하지 말아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이 말을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십시오. 모든 것은 변한다. 내가 다 통제할 수는 없다. 지금 이 순간만 바라보자.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면은 마음은 신기할 만큼 가벼워집니다. 중년의 평화는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편안함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중년이 되면은 사람은 이상하게 자꾸 남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친구의 자식은 좋은 대학에 갔다고 하고 누구는 건물을 샀다고 하고 누구는 노후 준비를 다 끝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불안할까? 나는 제대로 살아온 걸까? 사실 비교는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비교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자기 삶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비교가 마음을 더 깊게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와 달리 이제는 인생의 결과를 확인하는 시기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성공한 것 같고 누구는 행복해 보이고 누구는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 아직도 부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조급해집니다. 돈도 더 모아야 할 것 같고 더 인정받아야 할 것 같고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은 불안이 생깁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교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부족함이 보이고 조금 편안해지면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옵니다. 불교에서는 비교하는 마음 속에 강한 집착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남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마음, 남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마음, 좋은 평가를 받아야만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 그 마음이 사람을 끊임없이 지치게 만듭니다. 어떤 여성은 친구 모임에 다녀온 날마다 마음이 이상하게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누구는 자식이 의사가 되었고 누구는 해외여행을 다니고 누구는 좋은 집으로 이사 갔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했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마음이 초라해졌습니다. 괜히 자기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왜 자꾸 남의 기준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고 있을까? 그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사람은 모두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돈이 많아도 외롭고 누군가는 성공했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군가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늘 남의 행복한 모습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처와 비교합니다. 그래서 더 불행해집니다. 특히 요즘은 비교가 더 쉬운 시대입니다. 휴대폰만 열어도 남들의 행복한 순간이 끝없이 보입니다. 좋은 음식, 좋은 여행, 행복한 가족 사진, 성공한 삶처럼 보이는 장면들. 하지만 그 화면 뒤의 외로움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꾸 남의 겉모습만 보고 자기 삶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남과 비교하는 순간
이미 자기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비교하는 동안 현재의 삶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 오늘 무사히 지나간 하루, 아직 건강하게 숨쉬고 있는 몸, 그런 평범한 것들의 가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중년 남성은 평생 돈 때문에 자신을 몰아붙이며 살았습니다. 친구보다 더 성공해야 했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쉬지도 못했고 늘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왜 그렇게까지 남과 비교하며 살았을까? 그때 처음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진짜 원했던 것은 남보다 뛰어난 삶이 아니라 그냥 마음 편한 하루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중년이 되면은 사람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비교해서 얻는 만족은 아주 짧고 비교로 생긴 상처는 오래 남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남보다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한 삶입니다. 불교에서는 행복은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욕심이 줄어들 때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비교가 줄어들수록 사람은 자기 삶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은 아주 작은 연습 하나를 해 보십시오. 누군가와 비교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사람마다 삶의 시간이 다르다. 나는 내 속도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내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무사한 하루,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비교해서 조금씩 멀어질수록 사람은 비로소 자기 삶 안에서 평안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중년의 가장 깊은 성장은 남처럼 사는 것을 멈추고 처음으로 자기 삶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중년이 되어서야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감정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살아내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힘들어도 버텨야 했고 울고 싶어도 참고 지쳐도 계속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감정보다 역할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부모, 성실한 가장, 참을 줄 아는 사람, 그 역할 속에서 오래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면은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괜히 쉽게 피곤해지고 아무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고 예전에는 괜찮던 일도 버겁게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때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지? 예전 같지 않네. 내가 너무 게을러진 건가? 하지만 사실은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외면했던 마음이 이제 더는 참지 못하고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오래 지치면 몸도 함께 무너지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무엇보다 자기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인정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특히 슬픔이나 외로움 같은 감정은 약한 사람만 느끼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척 합니다. 웃고 참고 버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감정을 계속 억누르면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갑니다. 어떤 여성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평생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가족들은 그녀를 착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삶 전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자신이 이상해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던 중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너무 오래 외로웠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 감정을 처음 인정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인연들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쳐 있는데 괜찮은 척하고 사실은 외로운데 웃는 척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마음의 진짜 상태를 점점 모르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지라고 부릅니다. 자기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 감정을 정확히 바라보는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힘들구나. 나는 인정받고 싶었구나. 나는 사랑받고 싶었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중년의 아름다움은 더 강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약함을 숨기지 않게 되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참으려 했던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에게 휴식을 허락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남 눈치를 보며 살았다면은 이제는 자기 마음의 속도를 조금씩 존중하게 됩니다. 그 변화가 바로 중년이 가진 깊은 성숙입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 속에 갇혀 있으면은 현재의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아주 작은 마음 챙김 연습을 해 보십시오. 바쁜 일 중간에 잠시 멈춰서 자기 숨을 천천히 느껴보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나는 지금 여기 있다. 숨을 내쉴 때는 괜찮다. 이렇게 조용히 반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시간이 쌓이면은 마음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늘 큰 변화만 원합니다. 당장 행복해지고 싶고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급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회복됩니다. 오랫동안 지쳐 있었던 마음일수록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그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불안할 수 있고 오늘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남들에게는 친절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차가웠습니다. 실수하면 스스로를 심하게 비난했고 조금만 부족해도 자신을 초라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어서야 깨닫습니다. 가장 먼저 위로받아야 했던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밤에는 누구를 평가하지도 말고 누구와 비교하지도 말고 잠시 자기 마음 곁에 조용히 있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정말 애쓰며 살아왔구나.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굳어있던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중년이 되면은 사람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계속 붙잡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 곁에 남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사람도 관계도 행복도 내가 노력하면 평생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붙잡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을 원하고 떠나지 않는 사람을 원하고 예전의 행복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변합니다. 사람 마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내 몸도 변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흐르고 머물지 않으며 영원히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괴로워집니다. 특히 중년에는 놓아야 할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젊음도 조금씩 멀어지고 사람 관계도 달라지고 예전 같지 않은 몸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변화를 인정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계속 예전에 자신을 붙잡고 계속 누군가의 마음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다 마음이 더 아파집니다. 어떤 여성은 오랫동안 남편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이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으면 서운했고 짧은 말투에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확인하려 했습니다.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왜 예전 같지 않아?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관계는 더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붙잡으려 했던 것은 사랑 자체보다 변해가는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두려울수록 더 집착합니다. 떠날까봐, 잃을까봐, 혼자가 될까봐 더욱 붙잡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강하게 붙잡을수록 관계는 더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진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라고 말합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통제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자기 기준대로 살게 하고 싶어 하고 부부는 서로를 자기 기대에 맞추려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은 결국 서로가 지치게 됩니다. 어떤 중년 남성은 오랫동안 친구와 연락을 끊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가까운 사이였는데 시간이 지나며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서운했습니다. 왜 변했을까? 왜 예전처럼 연락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몇 년이나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혼자 조용히 산책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구나. 그 순간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고 합니다. 억지로 미워하지도 않았고 억지로 다시 붙잡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흘러간 시간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년의 평안은 모든 것을 가지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놓아야 할 것을 조금씩 놓을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물론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을 준 사람, 오랫동안 믿어왔던 관계, 평생 붙잡고 살아온 가치들을 놓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속 과거를 붙잡습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도 계속 생각하고 이미 떠난 사람인데도 계속 마음속에 남겨둡니다. 하지만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의 삶까지 흐려집니다. 불교에서는 내려놓음을 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 자기 마음을 괴롭히지 않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지나간 것을 붙잡느라 이 현재의 삶까지 아프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마음속에서 가장 오래 붙잡고 있는 것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의 말일 수도 있고 지나간 관계일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한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이것을 놓지 못하고 있을까? 그 질문을 하다 보면은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외로움 때문일 수도 있고
뭐 후회 때문일 수도 있고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이 말을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십시오. 모든 것은 지나간다. 붙잡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조금씩 놓아도 된다. 처음에는 마음이 쉽게 따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내려놓기 시작하는 순간 비로소 자기 삶의 무게를 조금씩 덜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중년의 가장 큰 지혜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법을 배우는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중년이 되면 마음의 평안을 원합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이 중요했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고 남보다 앞서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것보다 더 간절해지는 것이 생깁니다. 바로 편안한 마음입니다. 밤에 누웠을 때 불안하지 않은 마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억지로 버티지 않아도 되는 하루. 사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행복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삶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평안을 너무 멀리서 찾습니다. 돈이 더 많아야 할 것 같고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할 것 같고 완벽한 상황이 와야 편안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평안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거창한 변화보다 작은 습관이 더 중요해집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이 조금씩 마음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어떤 중년 남성은 퇴근 후 집에 오면 늘 TV부터 켰습니다. 조용한 것이 싫었고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TV를 켜도 마음이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오면은 바로 TV를 켜지 않고 5분 동안 조용히 앉아있는 연습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했다고 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괜히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소리가 들리고 창밖 바람 소리가 들리고 그동안 너무 오래 자기 자신을 놓치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주 작은 쉼에도 조금씩 회복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쉼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몸은 쉬어도 생각은 쉬지 못합니다. 계속 걱정하고 계속 비교하고 계속 미래를 상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피곤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생각을 멈추려고 애쓰지 말고 그 생각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아, 내가 또 걱정하고 있구나. 아, 내가 또 비교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아주 간단한 연습 하나를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부터 보지 말고 딱 1분만 천천히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마음 상태를 조용히 느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무엇이 가장 나를 지치게 하는가? 답을 억지로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자기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몸의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계속 젊을 때처럼 살려고 합니다. 쉬지 않고 움직이고 계속 참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된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천천히 걷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핸드폰 없이 음악도 없이 그냥 걸어보십시오. 걸으면서 발바닥 감각을 느끼고 바람을 느끼고
하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짧은 시간이 복잡했던 생각을 조금씩 가라앉혀 줍니다. 어떤 여성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작은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일기가 아니라 오늘 감사했던 것을 3가지 적는 연습이었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었다. 몸이 크게 아프지 않았다. 누군가 내 안부를 물어봐 주었다. 처음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없던 것보다 이미 가진 것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행복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현재를 알아차리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늘 먼 곳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지금 곁에 있는 평범한 행복을 자꾸 놓칩니다. 중년의 평화는 삶이 완벽해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한 현실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돌볼 줄 알게 될 때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 딱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져 보십시오. 조금 쉬어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오늘 하루 버틴 자기 자신을 다정하게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 가슴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다.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불안 속에서 살아온 마음을 조금씩 편안하게 안아주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 조금씩 다른 사람도 이해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쉽게 화가 났던 일들이 중년이 되면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말 못하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상대방의 행동만 보였습니다. 왜 저렇게 말하는지, 왜 나를 힘들게 하는지,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지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자기 자신도 아파보고 외로워해 보고 무너져 보면서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상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비를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자비는 상대의 행동 뒤에 있는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중년 여성은 오랫동안 남편을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늘 무뚝뚝했고 대화도 짧았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늘 서운했습니다.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 왜 이렇게 차갑게 말할까?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혼자 술을 마시며 조용히 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강해 보였던 남편도 사실은 오랫동안 외롭고 지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이후 그녀의 마음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행동만 보던 시선이 그 사람의 마음까지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고통만 클 때는 남의 아픔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을 깊이 바라본 사람은 타인의 외로움도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의 성숙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화를 냈다면 이제는 한 번 더 참아보게 되고, 예전에는 상대를 바꾸려 했다면 이제는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 변화는 아주 조용하지만 인생을 깊게 바꿉니다. 어떤 중년 남성은 아들과 자주 부딪혔습니다. 아들은 자기 말을 듣지 않았고 계속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늘 화가 났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하지만 어느 날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도 부모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았고 자기 인생을 선택하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순간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그 아이도 자기 삶을 살아가는 중이라는 걸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내 기준으로 재단하지 않고 내 기대에 맞추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삶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대가 크고 서운함도 커집니다. 하지만 기대가 너무 크면 사랑보다 실망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조금 덜 기대하고 조금 더 이해하려는 마음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로워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의 실수는 이해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자신을 비난하고 실수하면 오래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도 쉽게 상처를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다면 잠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자기 나름의 고통 속에 있겠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같은 말을 해보십시오. 나도 참 많이 애쓰며 살아왔구나. 그 한마디가 굳어있던 마음을 조금씩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중년의 아름다움은 젊음처럼 빛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줄 아는 마음, 자기 자신과 타인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생의 가장 깊은 평화는 누군가를 이기거나 인정받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을 조용히 품어줄 수 있게 되는 순간 찾아오는지도 모릅니다. 중년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시기입니다. 젊음은 조금씩 멀어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으며 삶의 무게는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인생이 내려가는 것 같다.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중년은 인생이 무너지는 시기가 아니라 비로소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기 시작하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너무 바빴습니다. 남들보다 잘 살아야 했고 인정받아야 했고 뒤처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달렸습니다. 쉬지 않고 생각할 틈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은 사람은 더 이상 예전처럼 달릴 수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이제는 잠시 멈춰서서 삶을 돌아보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외면했던 감정들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 후회, 불안, 그리고 깊은 피로감까지.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서 사람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남들 기준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했고, 좋은 배우자가 되려고 했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한 번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년의 가장 큰 변화는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자기 마음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중년 여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사람들 눈치만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졌어요. 그 말 속에는 아주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세상보다 자기 마음이 더 중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의 진짜 공부는 자기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다 알아도 자기 자신을 모르면 결국 흔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이 조금 불완전해도 자기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삶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중년은 바로 그 공부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예전에는 화가 나면 무조건 참거나 폭발했지만 이제는 왜 화가 나는지 바라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외로움을 피하려고 사람을 붙잡았다면 이제는 자기 마음을 먼저 안아주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남과 비교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자기 속도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아주 조용하지만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어떤 중년 남성은 오랫동안 성공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돈을 벌고 인정받고 남들보다 앞서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혼자 밥을 먹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편안했지? 그 질문 이후 삶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졌다고 합니다. 주말마다 쉬는 시간을 만들고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를 만나고 혼자 조용히 걷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 없이 숨 쉬는 평범한 순간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현재를 살아가는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오지 않은 미래에 끌려가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늘 지나간 후회를 붙잡고 아직 오지 않은 불안을 상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재를 놓칩니다. 이 중년 이후에는 조금 천천히 살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덜 완벽해도 괜찮고 조금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보다 내 마음이 편안한 삶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자기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견뎌왔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고 외로운 순간도 조용히 버텨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삶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더 자기 자신에게 다정해져도 됩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의 괴로움이 조금씩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부족한 모습도 지친 모습도 불안한 모습도 억지로 밀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다. 나는 지금도 충분하다. 중년의 아름다움은 젊음처럼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삶을 견디며 얻은 깊이가 있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시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는 평안.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주는 가장 따뜻한 지혜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람은 더 이상 남처럼 살지 않습니다.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